중학교 2학년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은 저번에 풀어놓고 갔어요. 여기 82쪽이고요. 페이지 82쪽이고, 여기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나의 요소가 변하면 지구 전체에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른 거 틀린 거는 서로 보시고, 같은 역할을 하는 요소들의 집합이다. 이건 아니에요. 이제 다른 거 다 고쳐놨는데 뭐 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 하나 추가했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계를 이루는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 그래가지고 여기는 기권, 호흡과 관련 있는 거 기권입니다. 공기 중에 있는 일이니까. 그 다음에 땅 쪽이, 토양 쪽이 지권이고, 생물은 생물권, 바다 쪽은 수권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죠. 지구 내부 구조를 조사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진파 분석이지, 직접 땅을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윤호랑 지훈이가 맞습니다. 직접 우리가 어, 조사하기는 한계가 굉장히 많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갈게요. 옳지 않은 것은 외핵은 액체 상태다. 이거 꼭 외우라고 했었죠.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부터 A는 지각. 여기 써 있는데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지각. 이게 글씨가 예쁘게 좀 안 써져요. 이해해 주세요. 여기가 멘틀, 외핵, 여기가 내핵 이렇게 써져 있는데 흐리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짚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5번이 정답. 자, 지각과 멘틀의 구조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거 보이려는지 모르겠는데 A가 대륙 지각, B가 해양 지각, C는 멘틀, 기역에 요렇게 경계선 있는 부분이 모호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역 디귿이 맞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광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희석 각섬석은 어두운 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 8번으로 갑니다. 광물의 특성에서 질량, 부피 이런 거는 물질의 특성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붓기라든가 자성, 자석에 힘이 있냐 이런 거죠. 좋은 색, 염산 반응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자, 표는 여러 광물의 특성을 나타냈는데, 여기 자철석이 자성을 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A와 C는 C가 자성이 있기 때문에 구별할 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틀렸고요. 자, 석영 방해석. 방해석이 긁힙니다. 그쵸? 니은이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디귿도 묽은 염산 반응할 때 방해석이 거품 발생해요. 그래서 긁히는 것도 방해석, 거품 발생하는 것도 방해석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우리 생활에서 암석과 강물을 활용한 예를 들어서 석회암이 시멘트 재료 맞습니다. 나머지는 선생님 고쳐놓은 거 참고해 주시고 틀린 사람은 꼭꼭 메모를 꼼꼼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냥 쳐다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메모하시고 꼭 적어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세요. A는 화산암, B는 심성암입니다. B에서 만들어진 암석, 옳지 않은 것은 암석의 색이 어둡고 밝고 이런 거는 생성 장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현무암과 화강암을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자, 이제 사진을 딱 보고 둘 중에 하나는 현무암이고 둘 중에 하나는 화강암이다. 밝은 색이 화강암, 어두운 색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게 현무암 되겠습니다. 자, 화살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반대예요. 반대 설명이었고 화석이 발견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 마그마가 터지는 그 장소에서 이렇게는 화석 발견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아우, 저리 가세요. 우리 저 막내가 와가지고. 자, 마그마가 천천히 식고 여기는 맞습니다. 빠르게 식었다. 이렇게 꼭꼭 기억해 주시고 A가 현무암, B 반려암, C는 유문암, 화강암인데 보세요. 빨리 식었다. 빨리 식으면은 광물 결정의 크기가 작죠. 그래서 AC 파트가 되겠습니다. 빨리 식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광물의 크기, 밝은색 광물이다 이러면 유무나 화강암이거든. 그래서 반복이 되고 있는 C, 유무남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갈게요. 다음 암석들의 특징을 보도록 하죠. 요 암석들은요, 퇴적암이에요.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지는 경우는 아닙니다. 자, 퇴적물과 퇴적암의 종류 그랬을 때고 외우셔야 됩니다. 아직 못 외운 사람들은 꼭 외워주세요. 모래가 사암인 거 기본이죠. 자, 17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염리의 생성 과정, 압력을 받았고, 수직으로 줄무늬 생긴다. 요렇게 딱 깔끔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변성암 분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강암은 편마암이 된다. 이암은 편암에서 편마암 되고, 뭐 이런 거. 석회암은 대리암 된다. 여기서 D를 선생님이 깜빡하고 안 적었네요. 여기가 사암이 되겠습니다. 사암이 규암이 된다. 그런데 옳지 않은 것은 B죠. B. B는 매칭해보면 맞지 않죠? 3번에는 여기가 편마암이 아니라 편암이죠. B가 편암이었고 C가 편마암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19번에서 자, 묽은 염산과 반응하는 거는 대리암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염리가 나타나는 것은 편마암입니다. 알갱이가 눈으로 구별되는 것은 여감입니다. 자, 요런 상태에서 여기서 라가 이제 현무암이고 그래가지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암석의 순환 과정에서 A는 냉각이 돼서 식는 거예요. B는 화성암에서 퇴적물이 되는 거 풍화되고 침식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 부분에서 퇴적암이 생기는데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한 번 더 써줄게요. 그리고 열과 압력이 가해지면서 변성암으로 가는 건데 옳은 것은 B 과정에서 암석이 잘게 부서지는 거 이거 맞죠? 퇴적암이 되는 과정에서 이거 맞죠? 이거 맞으면 나머지는 이렇게 틀린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풍화작용이 물이 어는 겁니다. 이게 그림이 잘 보여야 될 텐데 나는 압력이 감소해서 뭔가 얇게 떨어져 나가는 거고요. 다는요, 지하수의 용해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와 다가 물에 의한 풍화작용이 맞고 나머지는 적혀진 대로 요렇게 틀린 거 자기 정답이 만약에 3번으로 해서 틀렸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잘 보고 고쳐 놓으셔야 됩니다. 선생님 적은 대로 참고하셔서 자,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2번, 3번, 4번 순서 4번이 마지막 B가 제일 마지막이죠. 요렇게 된 거고요. 자, 그래가지고, 어, 여기 디귿을 보자면, B는 C 돌조각이 풍화되어 만들어진, 아닙니다. A에서 물에 녹아가지고 진흙이 된 거예요, B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 리을. 86쪽은 사진으로 할 거라고 미리 저 광고를 하고 있네요. 자, 24쪽으로. 백예너가 주장했고, 요것을 우리는 판게아라고 합니다. 판게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지금도 현재 이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판의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속도가 모두 다르죠, 판이. 그래가지고 지진 때, 화산 때 판의 경계가 거의 일치하고 있어요.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화산 활동과 지진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태평양 가장자리다. 여기 부분이죠. 이렇게 여기가 태평양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굉장히 이렇게 불의 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86중선 쓰다. 이게 조금 왜 그러는지 뭐 좀 이런 경우가 있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를 체크를 해놨는데 우리가 체크가 되려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펜이 안 나올 수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네요. 펜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뭐 그 상태로 하겠습니다. 자, 액체 상태로 추정되는 곳의 기호와 이름은 C 부분이죠. 외핵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지진파 분석입니다. 지진파 분석, 펜을 사용할 수 없어서 좀 불편하네요.
자, 28번 흑음모 적철석, 자철석을 한 번에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은 조흔색입니다. 흰색은 흑음모. 굉장히 특이하죠. 이름이 흑자가 들어가는데 조흔색에 긁으면 흰색이야. 흑음모, 흰색, 흑음모. 젓갈색, 적철석, 젓갈색, 적철석, 검은색, 자철석, 검은색, 자철석. 이렇게 좀 외우세요. 자, 19번의 태저감의 지형의 모습인데 태적물이 쌓일 때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번갈아서 쌓이기 때문에 줄무늬가 만들어집니다. 자, 암석을 화산암, 심성암으로 구분하자면 화산암은 유문암, 현무암 두 개가 화산암입니다. 심성암은 반려암, 화강암. 그 다음에 화산암은 어, 광물 결정의 크기가 좀 작아요. 빨리 식었기 때문에 심성암은 깊은 데서 식었기 때문에 광물 결정의 크기가 큽니다. 화산암 이유까지 여기 다 말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3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염리라고 하죠. 세로 줄무늬 압력이 가해져가지고 수직 방향으로 줄무늬가 생성됩니다. 풍화작용은 여기서 산소나 공기 때문에 그래요.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물이 암석을 녹이기도 하고요. 암석 표면에 자란 이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녹은 물하고 암석 표면에서 자라나는 이끼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판의 경계, 태평양 판에 뭐 이런 거 잘 보시고, 자, 지각 변동은 화산 활동과 지진입니다. 화산 활동과 지진은 주로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고요. 화산 때와 지진 때는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잘 따라오세요. 잘 따라오세요. 시험 대비 교재 워크북으로 가는데 페이지 이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뭐 해야 되겠어요? 일시정지 해야 되겠죠. 일시정지 하시고 페이지 선생님이 써놨는데 2에서 7쪽을 지금 푸세요. 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합니다. 복습 프린트는 풀고 갑니다. 풀고 내고 가기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숙제는 워크북입니다. 숙제는 워크북이고 숙제는 워크북에서 지금 요거 풀고 나서 그 다음 과정이 좀 어렵거든요. 여기 워크북을 이렇게 분리해 놓은 친구도 있지만 거의 붙어 있을 거예요. 자, 워크북을 직접 풀어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풀어 오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쪽에서 7쪽은 다 풀었다고 보고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의 특성은 자, 이런 거 다른 거 다 읽어보세요. 요런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자, 그 다음으로 이런 거 다 읽어보고 우리 다 배운 거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2번이 질량, 3번이 부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가 클수록 밀도가 큰 겁니다. 이렇게 가파른 게 얘에 비해서 요쪽에 비해서 얘가 기울기가 크다라고 했죠. 밀도가 큰 겁니다. 그러면 단단해서 가라앉는 거죠. 그 다음에 A와 B는 요 같은 기울기상에 있으면 같은 물질이 되겠습니다.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밀도가 같은 거 같은 물질로 볼 수 있어요. 자, 밀도가 작은 거는 큰 물질 위에 뜨는 거예요. 식용유가 떴다? 밀도가 작은 겁니다. 플라스틱이 중간이고 물이 밀도가 높은 편이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물질인 경우 물질의 양이 달라도 밀도가 일정해요. 양이랑은 상관없다. 그런데 밀도가 다르다? 이거는 물질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물질이 다르면 밀도도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쪽 가서 채점해 보죠.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는 거 물질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성인 거 골라봅시다. 밀도, 용해도, 녹는 온도. 그래서 기억, 미음, 디귿, 비읍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끓는 온도. 이렇게 관계없이 일정한 값이 이게 이제 물질의 특성이라 그렇습니다. 질량이나 부피 같은 거는 물질의 특성이 아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 그래가지고 밀도는 바로바로 부피가 분모에 있어야 되고 질량이 분자에 있어야 됩니다. 꼭 외워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공식에 넣어야 되는데 부피를 잘 보세요. 질량이 48g인데 돌멩이를 물에 들어있는 넣었더니만은 처음 물이 32였단 말이에요. 전체 부피가 48ml가 됐대요. 전체가. 그러면 전체 부피 48ml에서 원래 처음에 있었던 물의 양을 빼야 돌멩이의 부피를 구할 수 있겠죠. 이 부분 좀 중요하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물의 양을 빼줘야죠. 전체 물 안에다가 돌멩이 넣어서 부피를 재는, 그러니까 부피 잴 때 그렇게 잽니다. 보통 물이 얼만큼 올라갔나, 늘어난 양으로 부피를 재고, 그 다음에 질량을 분자에 넣어서 계산했더니 3 나왔습니다. 자, 밀도 보니까 밀도를 요렇게럼 다 구해놨어요. 여러분들도 요런 식으로 이렇게 밀도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밀도가 3인 걸 각각 넣었을 때 고체 물질이 위로 뜨는 액체 그랬더니 밀도가 3인 액체에 너 3보다 작은 거를 고체 물질 위로 뜨는 액체를 모두 고르시오는데 이밖에 없네요. 잠깐만. 고체 물질을 A부터 E를 각각 넣었을 때 아, 자, 여기가 고체 물질인 거를 여기가 액체죠. A, B, C, D, E가 액체죠. 그래서 3보다 액체가 밀도가 큰 거여야 얘가 뜨는 거야. 그래서 E밖에 없었네요.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순서대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밀도가 큰 거부터 5개 층이 나타냈대. 아래 층부터 써라. 밀도가 큰 게 아래로 깔리죠. E부터 써야 됩니다. E부터. 자,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보도록 하죠. 당연히 식용유가 떴으니까 물이 밀도가 큰 거고, 헬륨을 채운 풍선은 밀도가 작으니까 하늘로 높이 올라간 거고, 10번에서, 자, 밀도가 작은 거는 위쪽 천장 쪽에, 밀도가 큰 거는 바닥 쪽에 설치해야 된다. 이것도 꼭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힘을 내 보세요.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계산 암기력. 이거 정말 신경 쓰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이게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온 대로 쓰세요. 나온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부피 요걸로 이제 최종적으로 요걸로 쓰는데, 자, 32g이었고, 2cm, 모서리 길이가 2cm였다는 건 뭐예요? 부피를 어떻게 구해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요. 이거 또 까먹었는데 맨날 까먹어.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밑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가 2 곱하기 2인 거야. 높이까지 2인 거야. 그래서 여기가 8이 나왔다는 거예요. 답만 홀라당 베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이제 중학교 2학년 정도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피가 8이라는 거 알아내는 것까지가 중요합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눈금 실린더에 넣어서 전체 부피에서 원래 물만큼 빼줘야 되죠. 전체에서 물을 빼줘야 되죠. 그래서 부피가 7이 됐다는 게 중요하고 부피 구하는 걸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답까지 이렇게 도달해야 돼요. 자, 근데 선생님, 제가요, 완전 잘못 푼 것 같아요. 이러면 어떡해? 잠시 일시정지 하세요. 자, 한 두 개를 풀어봤더니 선생님 제가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빨리 일시정지 하시고 뭐 하셔야 돼요? 다시 밑에 거를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여기 부피를 알려줬네요. 질량 알려줘요. 3번은 거저 먹는 문제인데 틀리시면 안 되죠. 자, 4번에 이렇게 밀도 다 적고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밀도가 같으면 같은 물질이에요. 자, 5번이 질량이 이렇고 밀도가 이렇다. 부피를 모르네. 그럼 부피를 네모라고 해.
부피를 네모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질량을 써. 그랬을 때 3.6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게 이거를 뭐 x라고 본다면 요거 자리를 바꾸면 되는 거 알아요? 분모는 분자 자리 여기로 가죠. 여기 분자는 여기로 가죠. 그래가지고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분모와 분자의 자리를 바꿔서 계산을 하면 3.6분의 1.44, 14.44 이래서 4.0이 나오, 4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수업을 좀 잘 들어라. 그래가지고 요 식에다가 뭐 자기 하나 고르세요. 밀도식으로 할 건지, 그냥 요거 세 개를 다 활용할 건지 해서 요렇게럼 구해야 됩니다. 채점 똑바로 해주세요. 계속 설명할 수 없어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요렇게 됐고요. 음. 자, 10제곱, 세제곱센티미터. 물의 부피를 구하세요. 질량을 구해야 되는데, 물이 가득 담긴 비커에 넣었더니 넘쳤다. 그래가지고, 금속의 질량은요, 얘네 둘이 이제 밀도하고 부피를 곱하면 되니까 50g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량이 50g이 나왔어.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부피에다가. 그래가지고, 어, 여기 20g은 또 어디서 나왔어? 아, 밀도분의 부피 구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까처럼 자리를 바꿨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피를 몰라. 만약에 부피 이러고 질량을 알아냈어.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밀도가 20이었으니까 요때 중요한 거 뭐? 분모는 분자 자리로 가고 이항할 때 그래요. 1차 방정식 왜요? 왜 그래? 부피를 양변에 곱해주면 무슨 일이 생겨? 그치? 얘는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지죠. 얘만 요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자 자리로 그냥 이항해서 간다라고 해주면 좀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양변에 20분의 1 역수를 곱해주면 되니까 20분의 1을 곱해주면 얘는 요쪽이 없어지고 요쪽이 20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요거 이해 안 되시면은 선생님이 이 풀이 과정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1차 방정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쫓아오세요. 선생님, 이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용기를 내세요. 선생님이 바빠 보이면은 좀 틈을 내서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는데 어떡하죠? 막 이렇게 영상을 다시 한번 봐도 모르겠다. 이럴 때는 꼭 선생님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거 자리 바꾸는 걸로 해서 요렇게 나와서 답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경유를 같이 채웠을 때 질량 구하는 거 참고해서 하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 꼭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학을 정말 제대로 익히는 게 목표지 그저 답만 맞추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간곡히 부탁드려요. 물질의 특성, 밀도나 끓는 온도 이런 것이 물질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옳지 않은 것은요. 질량은 물질의 고유한 양 아닙니다. 질량은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어요. 모든 물질마다 변동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옳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물을 50g과 100g이 끓일 때 같은 세기로 불을 가열했어. 그러면은 끓는 점은 똑같지만 끓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얘가 양이 많으니까 더 걸리겠죠. 그리고 끓는 온도는 끓는 점은 같습니다. 끓는 점이 같다는 건 물질의 특성이죠. 자, 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두 개인데 밀도 단위 요렇게 씁니다. 질량과 부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머지 틀린 거 여기 참고해 주시고 또 1번과 5번인데 물질이 큰 거는 가라앉아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의 부피 재는 법. 처음에 30ml가 있었는데 38.4래요, 이게. 그러면 늘어난 만큼이니까 38.4에서 처음에 31이었다네. 30인 줄 알았다. 이거 보기 좀 어렵다. 아유, 좀 친절하게 알려주지. 이렇게 빼시고요. 그쵸? 그러면은 6이 되는 거예요. 부피가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분의
질량이 38.4 이렇게 해서 또 약분 하시고 나누기 잘 해서 소수점으로 해서 안 되면요. 38.4 나누기 6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60으로 만들고 얘를 이쪽으로 소수점을 옮겨주고 그냥 384를 만들어 준 다음에 60이 몇 개 정도 들어가나? 6개, 66에 360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40 이러면 여기서 소수점이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알죠? 그 다음에 46에 24, 240 요렇게로 해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거 이때까지 못 풀고 있었다. 이러면 심각합니다. 요렇게 푸셔야 되는 겁니다. 자, 밀도를 다 구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같은 물질, 밀도가 같은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 요거 안 되시면 정말 보강을 하는데, 보강이 두려워서 선생님한테 이실직고를 안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진짜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못하겠어요. 이러면은 될 때까지 보강해 드리겠습니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지금 전부 다 기울기가 같은 게 없네요. 자, 있어요? 아하, 여기 AD가 같은 기울기에 있으면 같은 물질입니다. 요거 정도는 꼭꼭 기억을 해주세요. 질량이 같을 때, 질량이 이렇게 분자죠. 근데 부피가 가장 큰 것은 얘가 크다는 거는 얘가 크고 만약에 얘가 작다고 쳐봐. 얘가 1인데 1 분자가 1인데 그러면은 분모가 큰 게 더 많이 피자 조각을 잘랐다. 분수의 개념에서는 오히려 얘가 작은 거죠. 그래서 부피가 가장 큰 것은 부피가 가장 크다 그러면은 오히려 기울기가 더 큰 거예요. 어? 부피가 가장 질량이 같을 때 기울기가 큰 게 밀도가 작죠. 기울기가 큰 밀도가 작아서 기울기가 작아야 되네요. 기울기가 작아야 돼. 부피가 크니까 그러니까 반대라고 했으니까 밀도는 더 작죠. 밀도는 더 작다. 밀도 가장 작음. 그쵸? 부피가 클수록 밀도가 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울기가 작은 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가장 작은 게 C가 되는 거죠. 자, 물에 뜰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 밀도를 다 구해야 돼요, 여기서. 아, 귀찮은 문제. 물이라는 거는 1.0인데, 이거가 뜰 거. 그래서 지금, 저 안 구했어요. 그냥 찍었어요 하는 분들은 정말 이거 풀이 과정 없으면 안 됩니다. 풀이 과정 꼭 써오셔야 되고 선생님 확인하겠습니다. 어, 밀도를 다 구해놨는지 풀이 과정을 꼭꼭 써주세요. 그 다음에 유리컵에 넣은 모습, 밀도를 옳게 비교해 보세요. 식용유가 위에 있으니까 위에 있을수록 밀도가 작은 겁니다. 그래서 5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도록 하죠. 밀도 구했나요? 계산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밀도를 구했는데 A, B, C 다 같은 물질인데?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반으로 자르면 금속을 반으로 잘랐어. 그러면은 질량과 부피가 모두 감소하게 돼 있죠.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 그런 거예요. 반으로 자르지만 밀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나 부피도 똑같아. 같은 비율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질량과 부피가 모두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설명은 처음 나오긴 했는데, D번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밀도가 같기 때문에, 반으로 잘랐다? 그럼 당연히 질량이 절반, 부피도 절반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 실온에서 압력에 따른 밀도 변화는 가장 큰 것은 기체인 산소가 되겠습니다. 자, 밀도와 관련된 현상으로 옳은 것은 LNG는 가벼워요. 그래서 천장에 설치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맞습니다. 5번이 정답. 자, 이제 서술형을 정복해 보도록 하죠.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 거. 자, 질량 아니다 했죠. 어,
그냥 온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색깔, 끓는 온도, 밀도입니다. 물질의 특성. 변하지 않아요. 물질마다 이게 딱 고유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를 부피라고 하고, 자, 장소나 상태에 따라 변하지 않는 물질의 고유한 양은 질량이에요. 그 다음에 단위 부피당 질량이 밀도. 이 설명을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어려울 수 있었겠네요. 자, 밀도가 8.95야. 반으로 나눴어. 그럼 밀도가 어떻게 돼? 이거는 반으로 나눴다고 밀도가 바뀌는 건 없어요. 이거는 질량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물질의 특성. 물질의 특성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같은 물질인 경우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알겠죠? 요렇게 쓰셔야 됩니다. 5번 가도록 하죠. 물에서 물질이 뜨거나 가라앉는 것을 밀도랑 관련 지으면 물에 뜨는 거는 밀도가 작은 겁니다. 물에 가라앉는 거는 물보다는 밀도가 큰 거예요. 밀도가 클수록 무겁고 가라앉습니다. 질량이 분자에 있으니까 밀도 구하는 공식에서 그렇죠. 자, 특성과 관련 지어 봅시다. 질량하고 부피는 물질의 양에 따라 변하죠. 그러면 물질의 특성은 아니다. 자, 끓는 온도는 물질의 양에 관계가 없이 일정해서 물질의 특성이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질량, 물이 담긴 거에서 물이 부피 이렇게 됐다는 거 얼른 빼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 두 개 차이를 빼면은 8ml 되죠. 부피, 그 다음에 원래 질량 계산해서 19.2 나누기 8.0. 8점 요렇게 바꾸면 80, 192 이렇게 해서 점이 여기 있다. 이따가 요로 올려야 돼.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눗셈. 그 다음에 밀도 크기는 기울기가 작으면 밀도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누워 있을수록 기울기가 작으니까 CBA 순서로 점점점 커진다. 뭐 만약에 이렇게 썼어도 됩니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기울기가 클수록 밀도가 크다. 이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답안 작성 끝났네요. 그래서 13회는 끝났고요. 아까 전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프린트는 풀어서 내고 가세요. 내고 가기. 자, 그 다음에 숙제는 여기에 이어서 8쪽에서 워크북 챙기세요. 그래서 숙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